언론, 커뮤니티 카페, 유튜브 혹은 스타 강사라든가 전문가들 왜 자꾸 집을 사라고 하며 특히 언론에서는 그런 보도들만 중점적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죠. 일반인이고 인터넷에 그냥 자기 맘대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쓸 때마다 기사에 내주죠.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서 조 실버 마운틴 기사에 띄워주죠.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문가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띄워줄까요?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의도적인 언론의 부추김이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내 집 마련 늦을수록 더 어려워진대요. 지금까진 그래왔죠. 2014년에 엄청나게 많이 풀어줬고 그 전에 4.1 정책으로도 풀어주면서 그때부터 집값 상승세가 시작됐고 14년에 초이노믹스, 재건축 연화나 부동산 3법 이런 것들로 그때부터 뜨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30대들 이제 돈 모아서 집 살려고 봤더니 이미 계속 오르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늦을수록 어려워진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게 된다. 그리고 언론이 계속 부추기고 있죠. 이제는 28, 38 세대래요.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 지금 사도 되냐고. 그리고 패닉바잉 부활하면서 다시 10만 건 넘어간 주택 거래량 하면서 6월에 이렇게 떴죠. 그리고 줄었다가 이 정도 수준이다. 그냥 6월 뜨기 전 정도 수준까지 돌아왔는데 이때 저금리를 이용한 역대급 거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량 많이 줄어든 추세인데 1년치 뽑아서 역대 최대다. 통계를 저 따위로 뽑으면은 떨어지고 있을 때는 전체로 뽑고 최근 조금 살아났다 그러면은 최근 살아난 걸로 뽑아가지고 한다. 통계를 지들 멋대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매매 거래량 어때요? 지금 좀 살아나긴 했죠. 지방 쪽으로 비규제 지역으로 많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서울도 전세가 뜬다 해가지고 10월부터 뜬 거죠. 분명히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올랐으면 그 전부터 올랐어야 되는데 6월에 팔아먹으면서 갭투기 많이 들어가서 역대급으로 전세 띄우기 들어갔고 그걸 막기 위해서 7월에 임대차 2법이 들어갔죠. 적어도 재계약하는 사람들의 전세가는 보전해 주려고 한 것이고 6월부터 떴던 전세가를 더 막 엄청나게 상승하지도 않았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뜬다라는 말로 계속 유도해서 10월부터 전세가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0월부터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난다. 언론의 행위가 다 나타나고 있죠. 지표상으로, 통계상으로. 이제 뭐라 그래요? 전 세계 부동산 매수기에 많대요. 저평가라고. 개소리 하지 말고. 아시아에서는 부동산에 대해 굉장히 과신하는 경향이 있죠. 버블 때 일본이 그랬고 얼마 전 중국이 그랬었다. 그들이 자국의 집값이 띄우면서 자국의 집값을 뜨는 걸 보고 자국에 비해 외국이 여기가 여건이 더 좋은데 더 저렴하게 느껴지네? 세계 부동산 사재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너지면서 다 같이 무너졌다. 외국 부동산 산 것까지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왜냐면 부동산 침체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또 세계 부동산을 팔려고 하고 있어요. 저평가예요, 저게. 우리나라가 미친 고평가지.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나마 또 저평가라고 하면서 인천 당하, 고양 행신, 파주, 저평가 일산, 저평가 받던 봉담. 저평가는 무슨 저평가예요. 다른 데가 미친 거품인 거지. 몇 달 만에 1억씩 오르는 게 그게 정상적인 가치 상승인가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는 언론들이 없느냐, 그 당시에. 얘기하죠. 10명 중 9명이 집값 더 오른다. 여기 집땡놈이 이야기하고 있죠. 구독자 등 545명 대상. 쉽게 얘기할게요. 라이트하우스를 보시는 분들 구독자 중에서 500명을 뽑아서 한다고 하면 10명 중 9명은 떨어진다고 하겠죠. 이 채널은 어떤 채널이에요? 집값 오른다고 하고 편법 알려주죠. 이렇게 빠져나가면 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오른다는 전문가들 골라서 모셔와서 하고 있죠. 굉장히 편파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조사한 결과가 마치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10명 중 9명은 집값 오르니까 내년에 집 사야 된다 라고 언론에서 내고 있다. 내년부터 부동산 제도 엄청나게 바뀝니다. 1월에 종부세, 공제 한도 확대 이런 것들은 결국 6월에 적용되지만 1월에 적용되는 것들 많죠. 자, 원래 올해 많이 팔았어야 돼요. 왜? 법인 양도세 올라가죠. 임대사업자 말소 매물 나오죠. 장특공제 제도 개편되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바뀌죠. 그 전에는 2년 넘게 두 채 가지고 있다가 한 채 팔면은 나머지는 2년 넘은 걸로 해서 비과세가 들어갔는데 근데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어요? 1주택 된 시점부터 2년이 되니까 비과세 받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올해 내에 처분하려는 매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런데 이게 원래 싸게 쏟아져야 되고 심리가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언론에서 계속 부추기고 20, 30대들 꼬드기니까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언론에서 이딴 짓거리 해요? 부동산 광고가 많을수록 정부 비판 보도가 많았다. 제가 늘 까는 조, 중, 동. 그 다음에 매국경제, 만국경제. 제가 맨날 까는 언론들 막 부동산 말도 안 되는 걸로 부추긴다. 그런 언론들이 부동산 광고수 1위부터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에서는 오히려 위험하다 경고해주고 있죠. 즉 광고 수익이라는 이해관계가 얽혀있죠. 여기다가 제가 뭐 지럴드라고 하면서
거기는 건설사가 운영하는 언론이죠. 오늘의 돈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거기도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주식, 부동산, 홍보로.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야기해주는 거, 이해관계가 얽힌 곳에서 이야기해주는 것들을 진실인 양 믿고 있다. 지금 그 한 거에서 김현미밖에 없냐? 보유세 이렇게 올라가니까 미치겠다. 막 경험 못한 세금 쓰나미 온다. 투기와의 전쟁 프레임 잡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라.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 부동산 광고를 많이 하는 그 언론들에서. 거기다가 보수 신문들은 정책 때리기 들어가죠. 대안 제시나 심층 분석 없이 세금 폭탄, 전세, 난민, 공갈 정부 등. 왜? 검색하면 제목만 뜨니까. 종부세 막 엄청나게 올랐다고 했는데 30만 원 더 내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이라는 거죠. 그거에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다. 여기서 갑자기 뭐 민간 임대를 활성화시키겠다.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거래량 늘리기 위해서는 양도세 감면. 주거 사다리 끊겼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혹은 뭐 LTV 상향. 뭐 이런 미친 정책들을 낸다라고 하면은 까도 되죠.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정책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결과만 보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아. 대안 제시하는 것도 예전에 다 했는데 가격 뻥튀기한 정책들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정책 비판만 하고 있다.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고 있다. 저게 언론들이 정치적 목적과 부동산 수익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야기했지만 정책 많이 올라갔고 지금 공시가격도 급등하고 있죠. 단독주택 평균 6.68%, 서울 10% 올랐죠. 단독주택은 더 많이 올라야 되죠. 왜? 그 전까지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이죠. 55.8%예요. 아직도 많이 낮아요. 공동주택에 비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년 1월에 결정하고 2월에 공시지가, 4월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것이다. 발표되면 될수록 쫄리는 건 다주택 투기꾼들이다. 이야기하지만 계속 이렇게 언론들이 부추기는 동안에 서울 주택구입 잠재력 지수는 계속 떨어집니다. 여기 10 겨우 넘었죠. 리먼 때 이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가 떨어진다는 건 주택을 구입할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지표 어디서 냈어요? KB에서 냈죠.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에 유리하도록 자료를 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년 같은 경우가 자료가 2개로 나와요. 근데 요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새롭게 개편한 것에서는 더 높게 만들어버린 거죠. 아직 여력이 더 있다.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튀는 이유가 뭐냐? 통계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기존 방식에 비해 현재 방식이 1.3배 정도는 더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고 보더라도 최악이다 지금.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대출 규제에서 못 산다고 그래요. 대출 풀어줘서 눈먼 돈 몇 개 더 먹어봤자, 국민들 더 죽여봤자 땅 파서 나와요 돈이. 유동성 장세요. 주거시장 같은 경우는 가게에서 사기 때문에 유동성이 가게로 들어가서 가게에서 유동성이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지표를 변경해가면서 만들더라도 구입 여력이 없다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 얼어 죽을 유동성 장세냐. 자, 이제 슬슬 기사들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내빼는 언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언론들이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도 그런 데만 띄워주다가 이제 여론이 만만치 않으니까 슬금슬금 하나씩 띄워주고 있죠. 내 집 마련 기다리는 자가 이긴다. 원래 자산시장은 이렇게 흘러간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더 빨리 시작됐기 때문에 일본식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떨어졌다가 오르고 버티는 듯 하다가 쭉 떨어지죠. 단기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 집 마련은 평생을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닉 바잉을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바잉을 해야 되는데 패닉 바잉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언론들이 부추기고 있으니 특히 처음 들어오는 초보들이 보통 무리하죠. 게임을 하더라도 고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버텨가지고 키우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초보들은 지금 빨리 가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나는 못 이겨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낚이는 게 누구다? 30대들. 부동산 및 주식과 같은 자산 가격은 각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 수준에 맞춰 조정받는다 라고 이야기했죠. 즉 실물 경기는 떨어지는데 자산시장 거품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 결국엔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했고 특히 부동산 같이 평생을 저하는 거 내 수십 년치 연봉이 들어가서 수십 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집 마련으로 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거품이 끼는 시기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 못해요 라고 패닉바잉을 유도하고 있는 거다. 워렌 버핏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욕심을 내고 있는 시점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봐도 알 수 있죠. 파리 대책 이후부터 모두가 욕심내는 시점이다 라는 거는 그때부터 두려워해야 될 시점이었고 진짜 눈치 빠른 사람들은 황금성이 좋은 파리 대책 때 똘똘한 채 유도해서 팔았다. 그때보다 집값 더 올랐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미 더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갔겠죠. 파리 대책 때 돈 해서 뭐 비트코인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또 위기 왔을 때 금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이 안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식도 황금성은 부동산보다 좋죠. 그러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황금성 좋은 자산으로 빠지고 있을 때 계속 그때부터 매입하고 있다. 결론, 왜 자꾸 집을 사라고 할까요? 광고비 쳐받고, 또 몇몇 언론들은 건설사 따까리죠.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고 있다. 그것은 표현을 보면 나오죠. 벼락 거지라는 표현이 왜 나왔냐? 그럼 지금이 살 때냐? 어떤 쓰레기들이 자꾸 여기 와가지고 뭐 몇 년 전 영상을 지웠느니 개소리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대구 영상에서 2주 만에 10,000명 찍었다고 감사 인사 드렸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구독하셨던 분들은 이 새끼 만든 지 뭐 1년이 지났는데 뭐 이제 2주 만에 10,000명 넘었다고 개소리를 해? 라는 반응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옛날부터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운다. 어디는 안 지우는데 여기는 지우니까 믿을 수 없는 데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니들이 거짓말쟁이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희가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은 거죠. 지금이 살 때라고 말하고 싶으면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희 영상 감사 인사 드리고 이런 것들 다 증거로 남아 있어요. 지들이 쫄리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꿀리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까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까요? 답은 보면 나오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다 드러내주고 있다. 니들이 왜 날조를 하게 되냐? 명분도 딸리고 돌아가는 상황도 날조와 조작이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사라고 하는 인간들 팔기 위해 사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뭐 강남 3구에도 집 다 가지고 있고 뭐 과천에도 집 가지고 있고 엄청난 다주택자로 만들어버리고 왜 그런 날조와 선동을 하고 있느냐? 답은 나온 거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날조를 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나중에 딸리게 되면 항상 원색적인 비난과 믿지도 않은 사실을 진실이냐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고 저희가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 때가 아니다. 특히 내 집 마련하는 시스요들은 저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말을 믿지 말고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는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